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주 컴파일러 수업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것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컴파일러 관련되어 있는 인터프리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웠는데요. 먼저 컴파일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컴파일러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컴퓨터 코드를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바꿔준다는 내용하고 코드하고 언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언어하고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에 불과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성된 코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코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머신 랭귀지로 작성된 것, 기계어로 작성된 것도 코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기계어로 작성된 코드는 다른 기계로 쉽게 옮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계어는 기계에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랭귀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원래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프로는 미래를 얘기하고 그램은 글을 얘기하니까 미래를 위해 작성된 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미래를 누가 책임지냐 하면 컴퓨터가 책임지죠.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래의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의 나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는 무엇이냐? 프로세스는 단순히 얘기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스트럭션도 필요하겠지만 그 수행 중인 상태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상태까지 저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은 세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인데, 이건 개념적인 언어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따라야 되는 모든 규칙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컴파일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컴파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 과정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빼내는 거죠. 이 과정은 프론트엔드라는 데서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 과정이 있어요. 신테시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타겟 코드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타겟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분석 과정에서 수집했던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 코드를, 의미 있는 타겟 코드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타겟 코드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타겟 프로그램이 나타나는데, 이 타겟 프로그램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죠. 그런데 반면 인터프리터는 따로 이런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받아서 한 문장씩 그냥 바로 읽어서 해석을 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을 내는데, 해석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오류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실행 중에 오류가 날 경우에도 오류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는 기계의 fetch, decode, execute 사이클을 그대로 모사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한 커다란 문장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인터프리터가 어떤 구체적인 기계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인터프리터를 어떤 구체적인 기계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타낸 것이 하이브리드 임플리멘테이션인데요. 소스 코드가 있으면 어떤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내죠. 에러가 없으면 이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 바이트 코드는 구체적인 기계가 아니라 바이트 코드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과 출력이 나오고, 물론 수행 중에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런 방식을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짬뽕해서 섞어놓은 혼합한 구현 방식이죠. 자, 다시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모델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모델의 그 중간이 하나 있어요. 그 중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터미디어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중간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 코드는 꼭 이렇게 순차적인 코드 형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트리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데이터 스트럭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터미디어트 코드라는 말 대신에 인터미디어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1 더하기 2는 3 이런 거 살펴봤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2학년산자, 3학년산자 이걸 본다고 시간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다고 해보죠.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트리 형태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 형태로 이 수식을 나타냈는데, 이게 트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럼 이 트리를 트래버스 하면서 트리를 손해하면서 이 트리가 나타내는 수식의 값을 구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죠. push1, push2, push3, multiplication, add 이런 걸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모델을 지난 시간에 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다른 구현 방법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구현 방법 중에 모든 구현 방법이 다 분석 및 종합 모델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하는 그 단계를 컴파일러의 전단부,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종합을 수행하는 그 단계를 후단부, 백엔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략했지만 이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모델을 사용하는 데는 무지하게 많았었죠. 에디터도 마찬가지, 프린터, 예쁘게 출력해 주는 거, 다큐멘트 제너레이터, 텍스트 포매터, 그 다음에 실리콘 컴파일러라고 해서 그 칩을 디자인하는 것들, 칩 설계 도구 이런 것들도 다 이 모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강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복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